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렉처 5 챕터 3의 이제 피리오딕 테이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별표 3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집중해서 듣습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피리오딕 테이블에 보면은 피리오딕 테이블은 이제 이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피리오딕 테이블은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을 그룹핑 시켜 놓은 거야. 그룹핑 시켜 놓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그룹핑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리오딕 테이블에 있는 모든 아톰들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 뭡니까? 중요한 엘리먼트 자 1번부터 자 아토믹 넘버 1번부터 자 20번까지의 아톰들 요 아톰들은 외워야 돼요. 외워서 그 번호하고 이름까지 다 외워서 피리오딕 테이블에 그룹핑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중요한 원소, 중요한 아톰들 1부터 20까지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자, 이 H라고 쓴 놈, 이거는 이게 하이드로젠이구나 라는 거 하고 그거의 아토믹 넘버가 넘버 1이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심벌과 이름과 넘버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뭐 요거 하이드로젠만 하는 게 아니고 자 1번부터 해서 쭉 해서 20번까지 있는 모든 아톰들의 이름과 자 심벌 그 다음에 넘버까지 아토믹 넘버까지 여러분들 외우시라는 겁니다. 외워서 피리오딕 테이블에 그룹핑 시켜서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자 뭐까지 해야 됩니까? 이 6개 아톰에 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Mn이라고 쓴 놈은 자, 망가니즈라고 부르고요. 25라는 거. 그 다음에 뭐 A라고 한 놈들.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 거 선생님이 모아둔 거예요. 그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딱 6개. 추가적으로 1부터 20까지 외에 추가적으로 6개만 선생님이 더 가져온 거야. 100 몇 개 다 외우지 않고. 피리오딕 테이블에 100 몇 개 정도의 아톰이 있잖아. 그거 다 외우지 말고 그 중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런 얘기 하는 학생들도 있어. SAT2 시험에는 피리오딕 테이블이 주어진다 이거지. SAT2 시험, SAT2 캠 시험에서는 자, 케미스트리 시험에서는 피리오딕 테이블이 주어지는데 선생님 이거 왜 외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SAT2 케미스트리는 총 85문제를요. 여러분들 85문제를 어떻게 60분에 풀어야 돼. 60분 안에 85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겠죠? 한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1분이 걸리면 안 돼요. 그죠? 한 30분, 쉬운 문제는 30초 안에 여러분들 풀어 제껴야 되고요. 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을 남겨서 1, 2분 안에 풀어야지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시험이다 이거지. 그런 시험에서 여러분들 피리오딕 테이블이 설사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중요한 아톰들의 아토믹 넘버 정도, 그 다음에 심벌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1부터 20까지의 원소와 여기에 나와 있는 추가적으로 6개의 아톰에 대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그래서 그걸 암기한 다음에 여러분들 피리오딕 테이블에 이제 집어넣어서 그룹핑을 시켜야 됩니다. 자, 1부터 20까지 아톰을 자, 그룹핑 시켜 봅니다. 자, 첫 번째 하이드로젠, 두 번째 힐륨,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리튬이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자, 베릴륨이라고 해서 B이라고 씁니다. 아까 좀 전에 거 여러분들 외운 상태에서 이걸 그룹핑 시켜야 돼요. 자, 선생님 그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1부터 20까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6개 외우라고 했죠? 자, 그거 외울 때 일단은 동영상 보시면서 잠깐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다 외운 다음에 요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외웠다는 전제하에 선생님 수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5번째 5번이 뭐죠? 보론, 그 다음에 카본, 나이트로젠, 자, 옥시젠,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듐입니다. 소듐, 그래서 소듐 N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알루미늄, 그죠? 그 다음에 실리콘,
포스포러스, 그 다음에 설퍼, 그 다음에 클로린, 알곤, 그 다음에 뭡니까? 포타슘, 마지막으로 20번 캘슘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하이드로젠은 자 1번이죠. 리튬 몇 번입니까? 3번. 자, 소듐 11번, 포타슘 19번, 자, 칼슘은 20번, 자, 마그네슘 12번, 자, 베릴륨 4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론 5번, 카본 6번, 자, 나이트로젠 7, 그 다음에 8, 9,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힐륨은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알루미늄 13번, 14번, 자, 15번, 16번, 자, 17번, 18번 이렇게 됩니다. 자, 아토믹 넘버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룹핑 시켜서 여러분들 피리오딕 테이블에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자, 이렇게 세로줄이 있죠? 세로줄, 이 컬럼이라고 하는데 이 세로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 자, 두 번째 그룹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룹별로 해서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자, 같은 그룹에 있으면 어떠한 비슷한 성질이 있어. 어떤 게 비슷한가 하면 같은 그룹에 있으면 밸런스 일렉트론이 같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1개. 자, 두 번째 그룹은 뭐야? 두 번째 있는 아톰들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2개. 세 번째 그룹은 3개, 4개, 5, 6, 7, 8개가 되는 거야.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각각. 그럼 실리콘이 자 밸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야? 4개란 얘기야. 자, 설퍼는 밸런스 일렉트론 몇 개입니까? 아토믹 넘버는 16이지만 밸런스 일렉트론 몇 개입니까? 6개란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가로줄을 우리가 피리어드라 그래. 그럼 가로줄로 이렇게 묶어놨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지? 자, 가로줄 같은 피리어드에 있으면은 뭐가 같아? 쉘 넘버가 같아. 그래서 쉘 n 넘버 1, 쉘 넘버가 1개란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피리어드는 쉘 넘버가 1개. 자, 두 번째 피리어드는 쉘 넘버가 2개. 세 번째 피리어드는 쉘 넘버가 3개지? 자, 쉘 넘버가 1개일 때는 자, 뉴클리어스가 있고 쉘 넘버가 1개야. 쉘 넘버가 2개면 자, 뉴클리어스가 있고 쉘 넘버가 2개. 뉴클리어스 있고 쉘 넘버가 3개. 자, 어떻습니까? 점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쉘 숫자가 커지죠. 껍질 수가 커지는 거야. 아톰의 껍질 수가 커지니까 사이즈는 점점점 커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피리어드와 자, 그룹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요 첫 번째 그룹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첫 번째 그룹 우리가 알카리 메탈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있는 그룹에 H를 제외하고, H는 메탈이 아니니까 H를 제외한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엘리먼트를 알카리 메탈이라고 그러고, 자,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놈들을 알카라인 얼스 메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있는 놈들 뭐라 그래?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할로젠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덟 번째 있는 놈들은 굉장히 안정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너트, 다른 거하고 반응하지 않아서 이너트 가스 혹은 우리가 노블 가스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노블 가스라고. 됐죠? 그래서 이름 자체에 가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로 봐서는 야, 이너트 가스 반응하지 않고요. 그 다음 그 자체가 가스 상태란 얘기야. 자, 얘네들은 다른 놈하고 결합하지도 않고요. 그 자체가 가스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일렉트로 네가티브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 자,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자,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자,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는 뭔가 하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그게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야. 자,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그것을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고 합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그거를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어떤 놈이 전자를 잘 끌어당길까?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룹에 있는 놈들, 두 번째 있는 놈들. 자, 첫 번째 그룹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1개, 두 번째는 2개,
3개, 4개, 5, 6, 7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같은 피리오드 내에서 봤을 때 같은 피리오드 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노블 가스의 밸런스 일렉트론이 8개지? 자, 그래서 아톰의 밸런스 일렉트론이 8개면 스테이블해. 가장 안정한 거야. 더 이상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놈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이너트 가스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얘네들은 그래서 걔 자체 밸런스 일렉트론이 8개면 안정하고 해피한 거야. 아톰들이. 더 이상 다른 놈들하고 결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 8쪽 노블 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아톰들은 뭐야? 밸런스 일렉트론. 얘네들을 해피하기 위해서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지 얘네들도 안정한 거야. 그래서 8개가 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럼 자, 첫 번째 그룹에 있는 놈들은 자, 밸런스 일렉트론이 하나야. 그럼 얘네들이 8개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아예 하나를 그냥 없애버리거나 뭐야? 주위에서 7개를 받아서 8개를 만들거나. 그지? 소듐으로 예를 든다면 소듐 같은 경우에 밸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입니까? 100개야? 아, 이쪽에 있는 껍질이 잘 안 보이겠구나. 이쪽에 있는 놈들. 그러니까 벨 껍질 수는 이렇게 1개, 2개, 자, 3개에서 껍질 수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커진다는 얘기는 했고, 됐지? 그 다음에, 자, 밸런스 일렉트론이 하나니까, 하나인 경우에, 자, 소듐을 예를 든다면, 소듐을 여기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 소듐 같은 경우에 뉴클리어스가 있고, 자,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일렉트론들이 어떻게 있어? 일렉트론들이 첫 번째 쉘에는 작으니까 일렉트론이 2개밖에 없어. 자, 두 번째 쉘부터는 8개, 두 번째 이상부터는 8개씩 가질 수 있는데, 자, 2, 3, 4, 5, 6, 7, 8개 하고, 그럼 자, 소듐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11개잖아. 11개 채우려면은 자, 밸런스 일렉트론이 1개 이렇게 되지. 총 일렉트론이 지금 11개 됐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 밸런스 일렉트론이 소듐 1개인데, 이런 경우에 얘가 밸런스 일렉트론 8개 가지려면 자, 얘를 1개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서 7개의 전자를 가져오거나 혹은 자기 일렉트론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어떤 게 편하니? 7개 가져오는 게 편해? 1개 잃어버리는 게 편해? 1개 잃어버리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1개를 그냥 잃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얘는 2개니까 6개 가져오는 것보다 2개 잃어버리는 게 낫겠지? 그래서 자, 일단은 1개를 잃어버리면은 차지가 어떻게 된다 그래 선생님이? 잃어버리면 플러스 1 차지가 되는 거야. 잃어버려서 아이온이 돼버리면 플러스 1 차지가 되죠. 그걸 옥시데이션 넘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첫 번째 그룹에 있는 놈들은 차지를 띄웠을 때 아이온이 됐을 때 플러스 1 차지를 띄게 되고요. 그 옥시데이션 넘버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자, 옥시데이션 넘버가 플러스 2가 되고요. 아이온이 됐을 때 마그네슘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같은 게 뉴트럴한 마그네슘이 전자 2개를 잃어버리죠. 8개, 밸런스 일렉트론 8개 맞추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자 2개를 잃어버리면 2 플러스 차지를 띈다는 얘기고, 요 2 플러스 요때 2 플러스 차지 드는 거 옥시데이션 넘버라 그래요. 자, 세 번째 거는 그럼 차지가 어떻게 될까? 3개니까 플러스 3. 3개를 잃어버리겠지? 자, 4개는 어떻게 됩니까? 딱 8개의 반이 있지. 그럼 얘는 4개를 잃어버려도 되고요. 4개를 받아도 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4 혹은 마이너스 4 차지를 띄게 됩니다. 자, 5번째부터가 문제인데, 5번째는 봐봐. 얘는 5개를 잃어버리거나 3개를 받는 방법이 있어. 어떤 게 편할까? 5개 잃어버린 것보다 3개 받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3개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됐습니까? 자, 얘는 뭐야? 그럼 2 마이너스 2개 받겠고, 얘는 뭐야? 1개를 받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차지를 띄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네들은 이미 스테이블하니까 다른 놈하고 반응하지도 않죠. 반응하지 않아서 이미 스테이블하니까 다른 놈하고 반응하지 않을 뿐더러 일렉트론이나 전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 봤을 때, 자,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자, 왼쪽에 있는 놈들은 어떻습니까? 전자를 주로 플러스를 띄는 걸 받은 전자를 주로 잃어버리는 놈들이지. 자,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주로 전자를 받는 놈들이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일렉트로 네가티버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일렉트로 네가티버티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전자를 그럼 어떤 놈이 잘 끌어당깁니까? 오른쪽에 있는 놈들.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오른쪽에 있는 놈들이 전자를 잘 끌어당기지? 어떤 놈들이야? 이런 놈들. 얘네들은 전자 안 끌어당기니까. 이런 놈들이 잘 끌어당기겠지.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같은 피리오드에 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놈들이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피리오드로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톰 중심에서 멀어지잖아. 아톰 중심에서 멀어지죠? 자, 피리오드에서 점점점 피리오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즈가 커지죠? 그러면 중심에서, 뉴클레어스에서 아톰이 있는 거리가 좀 멀어지잖아. 그럼 더 잘 땡기겠어? 잘 안 땡기겠어? 잘 안 땡기잖아. 그지? 잘 못 땡기니까 일렉트로네가티브티는 더 작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일렉트로네가티브티는 작아지고요. 그죠? 왼쪽으로 갈수록 사이즈 측면에서도 왼쪽으로 갈수록 사이즈는 커지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뭐야? 일렉트론을 더 잘 버린다 그랬잖아.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일렉트론을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사이즈 얘기는 지금 안 했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주로 잘 버리는 놈들이라 그랬잖아. 일렉트론을 그럼 잘 땡기겠어? 안 땡기겠어? 잘 못 땡긴다고.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일렉트론을 잘 못 땡기고요. 자, 내려갈수록 뭐야? 사이즈가 커지니까 일렉트론을 잘 못 땡겨.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왼쪽으로 갈수록 잘 못 땡기고, 일렉트론을 잘 못 땡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일렉트론을 잘 못 땡기니까, 왼쪽, 여기 아랫부분이 어떻게 되는 게 작습니다. 일렉트로네가티브티가 작죠. 자, 그 다음에 대각선 위쪽으로, 이쪽 부분에 있는 놈일수록 어떻게 일렉트로네가티브티가 크겠죠.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 주로 프로린, 이런 쪽이 제일 큰 겁니다. 이쪽 모서리에 있는 놈들이 가장 큰 겁니다. 일렉트로네가티브티가 이쪽 기팅에 있는 놈이 일렉트로네가티브보다 가장 작은 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노블 가스는 일렉트로네가티브티가 어떨까? 얘는 더 이상 일렉트론을 땡길 이유가 없으니까 일렉트로네가티브티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쫙쫙 그리면 피리오딕 테이블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되잖아. 이 그림에서 자, 일렉트로네가티브티가 큰 놈은 어느 쪽이야? 일렉트로네가티브티가 큰 놈은 이렇게 쫙 했을 때, 자, 이쪽에 있는 놈들이 일렉트로네가티브티가 크고요. 그죠? 크고.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있는 놈들이 일렉트로네가티브티가 작습니다. 그죠? 일렉트로네가티브티는 경향성이, 자, 이쪽일수록 크고요. 이쪽이 작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일렉트론을 잘 땡기니까 이쪽.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더 잘 땡긴다. 이쪽에서 크고 이쪽이 작은 겁니다. 그 다음에 노블 가스는 자, 일렉트로네가티브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일렉트론을 땡길 이유가 없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다음은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입니다.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뭔가 하면, 자, 기체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의 아톰으로부터,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기체 상태에 있는 아톰으로부터, 기체 상태에 있다는 걸 중요해요. 기체 상태에 있다는 걸. 에너지 텀을 얘기할 때는 항상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톰인데 그냥 아톰이 아니고 기체 상태에 있는 아톰에서, 뭐야? 일렉트론을 자, 일렉트론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바로 뭡니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일렉트론을 떼어낼 때 에너지가 많이 들면, 떼어내기 힘들면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큰 거고, 떼어내기 쉽게 떼어지면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자,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봅시다.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까지 됐죠?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자, 일렉트론을 떼어내기 쉬운 놈이 어떤 놈이야? 왼쪽에 있는 놈들. 얘네들은 이미 그냥 버리기 안 달라는 놈들 있잖아. 이게 버리기 좋아하는 놈들이니까 얘네들한테는 일렉트론을 쉽게 떼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왼쪽에 있을수록 작아. 자, 오른쪽에 있는 놈들, 얘네들은 일렉트론 굉장히 좋아하는 놈들. 일렉트론을 끌어들이기 좋아하는 놈인데 일렉트론을 뺏기겠어? 잘? 안 뺏기니까 일렉트론을 떼어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왼쪽, 오른쪽을 따질 때 오른쪽에 있는 놈들이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큰 겁니다. 왼쪽은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작은 거고요.
자, 사이즈로 봤을 때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위아래로 봤을 때는 자, 어때? 사이즈가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커진다 그랬지? 쉘 넘버가 커지면 쉘 넘버가 1개, 얘는 1개고 쉘 넘버가 얘가 2개, 얘는 쉘 넘버가 3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 뉴클리어스에서 일렉트론 사이가 멀어지잖아. 그럼 뉴클리어스에서 당기는 힘, 뉴클리어스에서 당기는 힘 봤을 때는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 많이 당기겠지? 밑으로 내려서 사이즈는 커지고 어떻습니까? 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뉴클리어스에서 당기는 힘이 더 강하겠죠? 왜냐하면 뉴클리어스에서 일렉트론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 세게 끌어당길 거란 말이야. 세게 가운데서 세게 끌어당기는 놈들, 그 놈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일렉트론을 떼어내기가 더 어렵겠죠? 뉴클리어스의 영향력이 더 클 테니까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변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뉴클리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뉴클리어스에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일렉트론을 떼어내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사이즈는 작아지면서 일렉트론 떼어내기 더 어려워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큰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대각선으로 할 때 대각선 이쪽으로 할 때 이쪽에 있는 놈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크고요. 자, 이쪽에 있을수록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작습니다. 일렉트론 네거티비티하고 트렌드가 같죠? 됐습니까? 그럼 자, 노블 가스 같은 경우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어떨까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굉장히 크겠죠. 이미 8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을 갖고 있으면서 스테이블한데 거기서 일렉트론을 뺏기려 그럴까? 아니지, 안 뺏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같은 피리어드 내에서 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노블 가스입니다. 알겠죠? 자, 세컨드 피리어드에서 가장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큰 것은 자, 니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서드 피리어드에서 가장 큰 건 알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자, 피리오드 테이블 선생님 대충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자, 어떻습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서 자, 이쪽에 있는 놈들이 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크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을수록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작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트렌드는 뭐하고 같다 그랬어?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나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나 이 크기 트렌드는 같아요.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습니다. 그 차이는 뭐야? 자, 노블 가스 같은 경우에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는 노블 가스가 없었죠. 그렇지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자, 이 노블 가스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피리어드에서 가장 크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사이즈 얘기는 여기서 대충 얘기를 했는데, 자, 봅시다. 자, 쉘 넘버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리어드, 그죠? 첫 번째 피리어드 쉘 넘버 1개, 2개, 3개, 4개 쭉쭉쭉. 자, 셀 껍질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파 껍질이 많아지면 양파가 커지지? 아톰도 마찬가지야. 껍질 수, 쉘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톰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중심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까지의 길이, 우리 그걸 레디어스라고 하는데 아토믹 레디어스를 가지고 사이즈를 얘기한단 말이야. 레디어스가 커지니까 사이즈는 커지는 거지.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는 커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피리어드 내에서 봅시다. 그럼 쉘 넘버가 같으니까 사이즈가 같을 것 같지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프로톤 넘버가 증가하니까 중심에 프로톤,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놈이 일렉트론을 더 많이 당기겠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프로톤 넘버가 증가하니까 중심 뉴클리어스에 있는 그 프로톤이 일렉트론을,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을 더 많이 당기니까 사이즈는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피리어드 내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사이즈는 커지는 거고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이즈는 커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자, 사이즈의 트렌드는 자,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 트렌드는 자,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 커지고요. 이렇게 내려갈수록 사이즈 커지니까 이쪽이 사이즈가 크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사이즈가 작게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사이즈 작아지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작게 되는 거죠. 대각선으로 그렸을 때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게 되는 겁니다. 사이즈 문제. 자, 사이즈는 피리오드 테이블에서 보면 자, 어떻습니까? 사이즈 문제 어떻습니까? 피리오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었을 때
자, 이쪽에 있는 놈들이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사이즈 문제는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이쪽이 있을수록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사이즈는 크다, 빅. 사이즈는 크고요. 자, 이쪽이 있을수록 사이즈는 스몰하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럼 이 트렌드, 사이즈 트렌드는 뭐하고 반대야? 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트렌드하고 뭐하고? 트렌드하고 뭐하고? 일렉트로네가티비티 트렌드하고 어떻게? 반대죠, 반대. 반대 관계입니다. 트렌드가. 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나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이쪽이 어떻게 컸죠? 이쪽이 작았고 사이즈는 이쪽이 크고요. 이쪽이 작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이즈 문제가 나면 일단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자, 뉴트럴 아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문제는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두 가지로. 자, 뉴트럴 아톰인 경우는 자,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자, 보고 트렌드별로 봐서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 돼요. 각각의 사이즈를 갖다 정확한 값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대충 트렌드로 봐서 사이즈가 어떤지 판별해서 어떤 게 더 크고 작은지 판별을 하면 돼요. 세밀하게 이렇게 접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사이즈가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문제만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트렌드,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트렌드만 이해하시면 뉴트럴 아톰은 사이즈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트렌드를 기억하면 뉴트럴 아톰에서는 일단 구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 트렌드를 기억함에 있어서 트렌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자, 뉴트럴 아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사이즈에서 가장 크게 사이즈의 차이를 주는 팩터가 뭔가 하면 쉘 넘버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뉴트럴 아톰 같은 게 사이즈 비교할 때는 제일 먼저 뭘부터 비교합니까? 자, 쉘 넘버부터 먼저 비교를 합니다. 쉘 넘버가 크면 사이즈가 큰 거야. 쉘 넘버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는 큰 거다. 이제 첫 번째는 쉘 넘버 가지고 비교를 하고요. 그거로 해서 비교가 안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뭘 비교합니까? 프로톤 넘버를 비교합니다. 쉘 넘버가 만약에 같았다. 그럼 크기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쉘 넘버 비교하고 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자, 프로톤 개수를 세웁니다. 그래서 프로톤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프로톤 개수가 많으면 중심 뉴클레어스 플러스 차지가 커지니까 중심으로 더 끌어당기지? 더 많이 끌어당길수록 사이즈는 슈링킹이 되니까 아톰의 사이즈는 슈링킹이 되니까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됐죠? 사이즈는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트럴 아톰은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트럴 아톰이 아니고 아톰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뉴트럴 아톰이 아니고요. 아이온인 경우는 자, 뭐뭐 있죠? 케타이온인 경우가 있고요. 혹은 뭐야? 애나이온인 경우가 있겠죠? 자, 케타이온은 뭐야? 케타이온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놈이잖아. 그지? 얘는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놈이고요. 얘는 뭐야? 애나이온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아이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온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온일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즈 어떻게 비교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자, 이런 경우. 자, Na 뉴트럴 아톰하고 이런 아이온이 자, 뭐야? 케타이온이 된 소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비교합니까? 일렉트론 개수 가지고 비교하면 돼. 일렉트론이 많으면 일렉트론끼리 서로 밀쳐내서 사이즈가 커져.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비해서 일렉트론이 뭐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지? 얘보다 얘가 한 개 더 많잖아. 그럼 얘가 더 사이즈가 큰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 Cl 이런 경우 어떤 게 커요? 얘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사이즈가 큰 거야. 일렉트론이 많으면 서로 밀쳐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죠? 요거 조금 자리가 부족하니까 요거 잠깐만 좀 작게 쓰자. 자, 그래서 Na 플러스 있으면 얘가 더 사이즈가 크고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면 얘가 더 사이즈 크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뉴트럴 아톰하고 그냥 지금 아이온하고 비교를 한 거야. 그럼 뉴트럴 아톰에 비교해서 자, 뭡니까? 케타이온 같은 경우에 뉴트럴 아톰이 더 크고요. 자, 애나이온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아톰이 애나이온이 더 크다라는 거죠. 사이즈가 일렉트론이 더 많으면 사이즈가 큰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뉴트럴 아톰과 아이온을 지금 비교해서 사이즈를 비교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나이트로젠 뭡니까? 3-. 나이트로젠 3-. 그 다음에 뭐야? 옥시젠 2-. 그 다음에 프로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니온. 그 다음에 뭐 소듐.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이런 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해봐. 그럼 자, 얘 일렉트론 개수 한번 일단 세워봐. 일렉트론 개수 세우면 얘 몇 개입니까? 10개. 얘 몇 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지? 전부 다 일렉트론 개수는 다 10개란 말이야. 일렉트론 개수가 다 10개란 말이야. 그럼 사이즈가 일단 같다. 쉘 넘버가 같다라고 생각. 일렉트론 개수가 같으면 처음에 이제 쉘 넘버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쉘 넘버가 같으니까 사이즈 비교하기 애매하잖아.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야? 프로톤 개수를 비교한다 그랬지? 프로톤 개수는 어떤 게 많습니까? 마그네슘이 제일 많지. 얘는 12개, 11개, 10개, 9개, 8개, 7개잖아, 프로톤이. 그러면 중심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끌어당겨? 얘가 제일 끌어당기지? 자, 쉘 넘버는 같고요. 중심에서 가장 많이 끌어당기는 놈 어떤 놈이야? 얘지? 얘가 사이즈가 그럼 제일 작겠지. 중심에서 가장 많이 끌어당기니까. 그럼 사이즈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사이즈 비교는요. 요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리오딕 테이블 트렌드를 이해를 하고요. 트렌드 내에서 뉴트럴 아톰인 경우는 어떻게? 자, 쉘 넘버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프로톤 개수. 됐죠? 그 다음에 아이온인 경우에 자, 일렉트론 개수 가지고 비교를 하고 일렉트론이 같으면 쉘 넘버가 같다고 봐서 프로톤 넘버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정리를 하면요. 자, 체킹 포인트.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체킹 포인트에서는 자,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여러분은 뭐라 그랬죠?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자,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한번 봅시다.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보면 자,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자, 어떻게 됩니까? 트렌드가 자,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어떻다고 그랬어? 크다 그랬지.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작다. 그죠? 스몰하다.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쪽은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놈들, 왼쪽일수록 포지티브 차지, 오른쪽일수록 네거티브 차지를 띠니까 일렉트론을 잘 끌어당기죠. 일렉트론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자, 오른쪽일수록 더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로 두기 했을 때는 위쪽이 사이즈가 작으니까 중심을 더 잘 끌어당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놈들이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더 큰 겁니다. 자, 노블 가스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일렉트론을 더 이상 끌어당길 이유가 없죠. 왜냐면 밸런스 일렉트론이 8개니까. 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얘도 똑같죠. 트렌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쪽이 크고요. 이쪽이 작죠? 그 다음에 자, 노블 가스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그랬죠? 같은 피리어드 내에서 가장 큰 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뭐야? 노블 가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문제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 문제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는 일단 두 가지 경우인데 자, 뉴트럴 아톰인 경우하고 아이온인 경우라고 얘기했죠? 자, 뉴트럴 아톰인 경우에는 자, 제일 처음에 뭐부터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야? 쉘 넘버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쉘 넘버가 자, 많으면 많을수록 사이즈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쉘 넘버로 비교를 안 되면 그 다음에 뭐야? 프로톤 넘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프로톤 넘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이즈는 중심에서 더 많이 당기니까 사이즈는 더 작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아이오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렉트론 개수를 세워서 일렉트론 개수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일렉트론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쉘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일렉트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사이즈가 커져. 일렉트론이 많으면 일렉트론끼리 서로 밀쳐내잖아. 밀쳐내서 서로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거야. 사이즈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뉴트럴 아톰하고 아이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사이즈, 일렉트론 개수가 더 많은 게 사이즈가 크다라고 했지. 얘가 더 많으니까 얘가 사이즈가 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비교했고 O하고 O2 마이너스 어떤 게 사이즈 크니? 얘가 더 일렉트론이 많은 게 얘가 더 사이즈가 큰 거야. 그 다음에 일렉트론 개수가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돼? 쉘 숫자가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뭘 비교해? 프로톤 넘버 비교한다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옥시젠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로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니온, 그 다음에 소디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됐다면 일렉트론 개수는 똑같이 10개란 말이지. 얘도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됐니? 일렉트론 개수는 다 10개란 말이야. 됐습니까? 다 10개지만 10개니까 쉘 넘버가 같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럼 뭐로 비교해? 프로톤 개수. 얘는 8개, 9개, 10개, 11개, 12개지 프로톤 개수. 프로톤 개수가 제일 많은 게 이거니까 중심에서 가장 많이 끌어당기니까 사이즈는 제일 작으니까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지? 얘가 제일 끌어당기니까 사이즈가 제일 슈링킹이 일어나서 사이즈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사이즈가 큰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메탈 부분인데,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메탈인가 하면 요 점선 부분 있죠. 점선 부분, 요 안쪽에 있는 놈들. 요 안쪽에 있는 놈들. H는 메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H를 제외한 요 부분이 메탈이고요. 자, 요 점선 요 바깥에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넌 메탈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탈의 특성은 뭔가 하면 메탈은 일반적으로 열이나 일렉트리시티 전기를 잘 통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프리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프리 일렉트론이 있어서 그래요. 프리 일렉트론이 있어서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전기나 열을 잘 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을 주로 잃어버리죠.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면 선생님 뭐가 된다 그랬어? 케타이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케타이온이 주로 됩니다. 메탈 부분들은. 그래서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네가티버티나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클까 작을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하고 일렉트로네가티버티가 클까 작을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어떻게?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놈이니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작죠. 그 다음에 일렉트로네가티버티는 어떻게 돼? 전자 끌어당기는 능력이 별로 없잖아. 다 버리는 놈들이니까 일렉트로네가티버티도 작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넌메탈은 어떻습니까? 넌메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디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요 점선 요 바깥에 있는 놈들, 이 놈들이 넌메탈이에요. 넌메탈. 이 넌메탈입니다. 넌메탈은 주로 일렉트론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주로 일렉트론을 받아들이니까 N아이온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렉트로네가티버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렉트로네가티버티나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일렉트로네가티브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어떻습니까? 되게 전자를 좋아해서 잘 끌어당겨요. 일렉트로네가티브는 크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니까 끌어당기기만 좋아하지 버리기는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전자를 떼어내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일렉트로네가티브도 그래서 큰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넌메탈 같은 경우에는 푸어 컨덕터, 힛이나 그 다음에 일렉트리시티, 열이나 전기를 잘 통하지 않죠. 넌메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보면은 오늘 강의 이거 마지막인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집중하면 됩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들.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보면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스탠다드 스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스탠다드 스테이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atm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죠. 온도는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조건이 25도씨 정도입니다. 그래서 25도씨 1atm을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이런 지금 세모 친 놈들 있죠. 이 세모 삼각형 있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가스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노블 가스는 얘네들은
걔네들 밸런스 일렉트론이 8개 나와서 다른 놈하고 반응도 안 한다 그랬지? 걔네 자체가 그냥 만족하기 때문에 쟤네 다른 놈하고 결합을 안 해.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홀로 존재하면서 가스 상태로 존재합니다. 홀로 존재한다는 건 힐륨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냥 힐륨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다른 놈하고 결합을 안 해. 힐륨끼리도 안 하고. 얘 혼자 존재하면서 그냥 얘 자체가 가스 상태인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노블 가스는요. 혼자 존재하면서 가스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FON 같은 경우에도 가스 상태, CL도 마찬가지로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결합을 하죠. 혼자 존재를 못해. 반응성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다이아토믹 모레큘로 존재하는데 F2나 F2, 그 다음에 CL2, BR2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I까지 해서 I2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O2, N2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크게 쓰면. 자, 여기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일단은 자, 헬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뭐 씁니까? 알곤, 자, 크립톤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논, X, 그 다음에 라돈, RN까지 있죠. 이런 것들은 뭐야? 반응하지 않고요. 홀로 존재하는 모노아토믹 모레큘, 홀로 그냥 존재하는 아톰이고요. 얘네 자체는 가스 상태라는 거. 어떤 조건에서? 스탠다드 스테이트 조건에서. 그 다음에 자, 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F는 여기 있죠? F, 그 다음에 CL, BR, I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룸 템퍼러처에서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 존재하지 못하고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한 상태로 존재를 해. 그래서 주로 F2, CL2, BR2, I2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자, F2, 요로 지금 F2, 그 다음에 CL2는 기체 상태, 가스 상태라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친 놈들은 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체 상태로 존재. 그래서 얘네들은 홀로 존재, 얘네들은 결합한 F2나 CL2 형태로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존재하고 기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BR2 같은 경우에는, 자, BR2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자, I2는 솔리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O가 있는데 O도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O 한 개로 존재하지 못하고 O2 형태로 존재하고요. N도 마찬가지입니다. N2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가스 상태, 얘도 가스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얗게 동그라미 친 거 전부 다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여기 HG라고 쓰여져 있는 놈 있죠? 여기 메탈이야. 메탈 중에서 메탈은 대부분 뭐야? 솔리드 상태입니다. HG를 제외하고 HG는 근데 뭡니까? 리퀴드 상태입니다. 메탈이지만 리퀴드 상태로 존재한다. 그걸 우리 한국말로 수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여기 H라고 쓴 하이드로젠이 있는데 하이드로젠도 반응성이 엄청 크지? 혼자 존재 못하고 H2 형태로 존재하고 얘도 가스 상태입니다. 가스 상태. 됐습니까? 그래서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놈 기억을 하고요. 자, 리퀴드 상태로 존재하는 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상태로 존재하는 놈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솔리드 형태가 몇 가지 좀 더 있는데, 자, 솔리드 형태로 존재하는 놈. 솔리드 형태로 존재하는 놈. 자, I2도, 자,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I2도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솔리드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카본인데요. 카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다이아몬드가 뭐 이거는 당연히 솔리드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카본 중에서 그라파이트 혹은 블랙레드라고 그러는데 흑연이죠. 그죠? 흑연도 자, 솔리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하고 이제 블랙레드, 흑연 같은 경우에는 둘 구성 성분이 카본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물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로트롭스라고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올로트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로트로스의 예로 뭐 어떤 게 다른 거 어떤 거야? O2하고 O3도 올로트로스예요. 그러니까 O로만 구성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O2고 하나는 O3죠. 이렇게 다른 거. 같은 구성, 엘리먼트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달라진 것들 이런 걸 올로트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블랙레드, 흑연도 이런 올로트로스 관계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솔리드로 존재하는 거,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솔리드로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리퀴드로 존재하는 거,
BR2, 그 다음에 HG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거, 자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하고 같이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중요한 내용, 앞부분에 있는 피리오딕 테이블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 요것들 여러분들 그룹핑 시켜서 집어넣고요. 각각의 엘리먼트들 1부터 20까지 외우고 추가적으로 6개 더 외워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탈과 넌메탈. 그죠? 그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가스, 리퀴드, 솔리드 상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엘리먼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기초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꼭 해야지만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